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과정은 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원의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이것을 합쳐서 하고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봅시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당내 선출 이래야 하겠죠. 그런데 정당 추천 후보자,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낼 때 경선을 하죠. 그때도 물론 당내 경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과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출은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어떤 제도라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경선, 이것은 당내 경선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당 밖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당대표는 100% 당내 선출이어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를 경선으로 내보낼 때 이 사람들은 당원들만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후보자를 낼 뿐입니다. 어차피 당 밖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런 사람을 뽑는 경선에 정당에서, 우리 정당에서 좋아하는 사람 내보내면 되는데 혹시 밖에서 우리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것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다면 나중에 진짜 선거에서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능력이 같다면 그런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후보,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이런 사람들은 선거 공학상 인기투표, 여론조사, 이래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사도 받아보는 것이 선거공학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 30% 괜찮은 거다. 또 그것이 결정적인 것만도 아니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직선거 후보의 당내 경선에서 당 밖의 의사를 반영하게 할 때 여기 작전 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자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나중에 이 결과가 왜곡되더라도 끌어오려고 한다. 이것은 그 당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당의 충성심이 부족한
불성실한 사람들이 당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어쩔 수 없죠. 자기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그런데 당대표는 어떤 것인가? 당대표는 당에서 뽑고 끝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다시 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원의 권한입니다. 당원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나가서 표 많이 받을 사람, 이거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당, 우리 당을 어떻게, 우리 당의 행정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외견상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여론조사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좋을까? 여론조사에 자기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후보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국민이 여기에 부안해동을 합니다. 같이 어울리면 좋고 또 그전부터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알던 사이면 좋고 국민은 상관이 없죠. 그러든 말든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지분을 줍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 그 여론조사 한 사람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줍니까?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3학년 2반 반장 뽑는 일이 지금 당대표 뽑는 일입니다. 그런데 3학년 3반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공직선거 후보 뽑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교회장 뽑는데 3학년 2반에서 후보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반에서는 우리 반에 있는 후보 2명 중에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감안할 수는 있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3학년 2반 반장을 3반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과 밖이 완전히 차단된 다른 사안인 겁니다. 국민을 존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마치 대선 후보처럼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대선 직전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더 키우고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이거보다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기들 추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는 일이 거의 유일한 목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당대표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공약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국민의힘 내부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당에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읽겠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하고는. 어째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분명하죠.
하나는 당내 기반이 약한 후보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당내 기반이 약한 누군가를 앞에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선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하고 자기네 당 내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당직자, 최고위원이라든지 당대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을 혼동해버린 것이죠. 동일시한 겁니다. 이 둘은 애초에 활약을 할 땅이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다르고, 그런데 그 둘을 같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데는 각 계파라고 하는 내 사람을 밀어넣겠다 하는 욕심이 거기에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당이 엉망이다, 콩가루 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 대표 선출은 당 밖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됐다, 그런 것이죠.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겠다. 당대표 선거는 100% 당내 선출이어야 하고 그것이 당원에 대한 의무다. 그런 것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